제가 방금 전 말 잘못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앞에 둔다 있죠. 둔다를 제가 두어야 한다고 같은 표현인데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나죠. 둘 수 있다 하시고 엑스표 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였죠?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에 둔다를 두어야 한다고 엑스표 치셨잖아요. 그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둘 수 있다를 쓰시고 엑스표 치시라고 했습니다. 둔다와 두어야 한다는 같은 표현입니다. 둘 수 있다. 들어오시면 질문사항이었습니다. 네? 뭐라고? 아니요. 두어야 한다. 들어오시면 질문한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 오셨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아, 재밌었어요?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다시 한번 30 절대 등록 취소 사유는 278페이지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시험에 출제합니다. 절대 등록 취소 사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먼저 사부결격 2등 소양업자 최일하고 절대 등록 사유 옆에 하나 써주시고요. 밑으로 쓰시든가 쭉 써놓으시고 4자부터 찾으시면 아까 4가 다시 한번 찾아보죠. 4번에 4망 개인 개업공인사 사망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사의 법인 해산 이건 시험 출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부잖아요. 사부 가르치는 사람 부정한 방법 바로 있네요. 3번에 부정한 사부 부정한 방법 사부 이게 절대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 결격 사유가 1번에가 있죠. 1번에 결격 사유 등록 결격 사유 절대 등록 취소 사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1번에 1번이죠? 디귿번인가요? 금고이상을 이 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히. 자, 사부 결격까지 했고 2등이죠? 2번에 있죠? 2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2하고 개설 등록의 등 2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2등 사부 결격 2등 뭐였나요? 소양인가요? 소가 소속공인 2중 소속이죠? 5번에 다른 개업공인사의 소속공인사 중개보조인 또는 개업공인사의 법원의 임원사원이 된 경우 2중 소속의 소 양은 바로 위에 있나요? 양 밑에 있나요? 밑에 있습니다. 6번에 있나요? 6항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 등록증은 양도 또는 대여 양 그래서 2등 소양 업자는 7번에 있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의 자격정지 처분 받은 소속공인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한 경우에서 업자 다음 최2죠?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8항에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 2회 이상 업무정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업무정지 받고 또 자격정지 받았다면 그럴 경우는 없겠죠? 업무정지는 같은 개업공인사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면 틀린 편입니다. 업무정지를 3번 연속 받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근데 주의할 것은 1년 이내에요. 1년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행위. 이 문장은 좀 주의해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문장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문제를 풀어서 하셔야 될 겁니다. 300페이지에 4번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나요? 4번.
조금 어렵게 나올 겁니다. 이보다는 몇 번입니까? 2번. 2번인가요? 예? 업무정지를 3번 받아야지 절대 취소 사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가시면 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서 상대적 취소에서 280페이지 가봅니다. 280페이지에 상대적 등록 취소 280페이지에 10번이 있거든요. 10번. 10번을 별표 치고요. 이거다 분할하 이겁니다. 이거다고. 그래서 최근 1년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것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이거하고 방금 앞에 거하고 좀 구분해서 업무정지가 이에 있다가 또 업무정지면 취소고 절제적 등 취소고. 그래서 업무정지 2번 받고 그 다음에 과태료 받았어요. 이건 뭐예요? 상대적이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9페이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외우시기엔 좀 벅차하실 겁니다. 일단은 먼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외우시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하시기 바랍니다. 욕심내서 둘 다 하시려고 제발 하시지 마시고요. 자, 281쪽 가겠습니다. 281쪽에 처분권자의 대상자입니다. 독점규제법은 지금 출제가 안 됐어요. 이제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권자의 대상자 281페이지에 등록 취소 권한 등록관청이 있다. 동그라미 칠까요?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등록관청 취소 권한이 있고요.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겠죠? 청문이 있어야 한다겠죠? 청문이 있어야 한다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실까요? 자, 등록 취소 받으시면 등록증을 반납하셔야 되겠죠? 등록증 반납. 며칠 이내에 반납하죠? 7일. 그다음 등록 취소 처분의 효과가 있고요. 무등록업자가 되겠죠? 등록 취소됐으니까요. 그다음에 3년간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며칠 칠까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뭐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자격정지가 나오죠?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는데요. 좀 머리 아프죠? 이것도 제가 외우시라고 하면. 아무튼 이것은 작년에 워낙 쉽게 나와서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보기에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업무정지 방법 외우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나중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84쪽에 업무정지 기준에서 올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죠. 3개월짜리가 있고 285페이지에 보면 1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고 있는데 독점 규제와 관련돼서는 보통 1개월과 6개월짜리가 있더라고요. 4개월도 있고요. 독점 규제는 외워야 되느냐? 그 말은 지금 당장 외울 필요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출제된 적이 없고요. 독점 규제와 관련돼서는 그렇다고 해서 출제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공인중개사법이 공부하시다 보면 지금 저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안 해서 그런데요. 뭐 다음에나 500문제 지난 10개년 기출문제 풀어보면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 문제인데 두세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되거든요. 만점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보면 지역적인 문제가 출제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쪽이 행정형벌 쪽이 지역적인 문제가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거 하시려면 머리 아프니까요. 하시지 말고요. 그냥 아까 말한 제가 설명, 서설인 몇종과 관련돼서 3개월이다. 독점 규제와 관련돼서는 글쎄인데 혹시 모르니까 이것은 나중에 한 8월, 9월 달 가서 만점 목표로 해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6쪽에 가시면 업무정지 처분 효과가 있고요. 업무정지 처분 받으면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중개업 하실 안 되고요. 또 다른 쪽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셔도 안 되겠습니다. 할 수 없다 보시면 되겠죠? 일을 업무정지 기간 중에.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승계 별표 칠까요? 행정처분의 승계는 우리 뭐 출제가 돼야 되겠죠? 행정처분의 승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시고 뭐 폐업했다가 다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행정처분은 승계됩니다. 자, 양가로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 지위의 승계 칠까요?
개업공인중개사, 법인도 포함하고요.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에 동그라미 칠까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가신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뭐 폐업한다고 해서 사라진다. 절대 아니라고요. 일단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즉 폐업신고 후 재등록을 한 자는 폐업신고 전에 자신의 승계를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행정처분도 승계합니다. 행정처분. 재등록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에 등록 취소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행정처분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고요. 예에 보시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밑줄 칠까요? 예상 두 개가 시험에 나올 텐데 이걸 잘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죠. 자, 잘못하고 나서 폐업해서 이제 일도 못하고 어차피 업무정지 당하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폐업신고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몇 년 지났다고요? 3년. 3년은 좀 너무 가혹하다 이겁니다. 3년 지나면 다시 등록하도록 하는 겁니다. 몇 년까지 봐준다고요? 3년. 그래서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고요. 폐업 기간 1년을 초과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잘못된 걸 가지고 다시 이어지지 않고요. 등록 취소가 무섭습니까? 업무 정지가 무섭습니까? 등록 취소가 무섭잖아요. 등록 취소까지는 3년의 경과만 하지 않고 업무 정지는 1년이 초과하게 되면 하지 않겠다. 이게 행정 규칙이니까요. 하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좀 어렵긴 합니다. 이 문장이. 아마 이 두 문장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 겁니다. 누적 적용이 있고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게 승계돼서 누적되고요. 승계입니다. 주의해 보시면 처분일이 기준이 된다. 이것도 아마 시험에 할 만한 문제인데요. 이게 출제하면 좀 어렵습니다. 처분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처분일입니다. 처분일이 시험 문제에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나중에 이 문제 풀어보면 되는데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사업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폐업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한다. 그래서 처분일이 이 자리에 폐업일 이렇게 나올 거라고. 처분을 받는 날부터 다시 처분일과 폐업일 느낌이 어떤 게 좀 빠를까요? 시기적으로. 처분이 빠르겠죠? 이게 빠르겠잖아요. 그래서 빠른 날부터 기산점을 잡아주지 폐업은 처분 받고 나서 한참 지나서 장사 안 하니까 그만둬. 이거 좀 늦겠다. 처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처분일.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준용되고요. 그 다음 그 옆에 행정질서벌 과태료인데요.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500만짜리 과태료 넘겨보시면 100만짜리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500만짜리 과태료와 관련돼서는 예. 또 진지하게 농담하니까 이거 제가 외우는 방법 제가 있는데요. 나중에 해드린다 했습니다. 지금 이거 별도로 해드릴게요. 외우실 연수하게 뭐 500만짜리 있고요.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없어서 아니고요. 지금 외우셔도 안 되니까 어차피. 자, 290쪽 가볼까요? 290쪽에 가시면 자, 시도지사의 연수교육 대상자 있잖아요. 그래서 오여수 씨가 500만 원 짝박 터뜨렸다고 했잖아요. 농담으로. 연수교육 대상자가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얼마라고요? 500만 원. 이게 2013년 6월 달에 개정이 돼서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7월 달에 개정된 게 또 있잖아요. 보니까 등록관청.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는 업무정지 몇 개월이었죠? 3개월. 오케이. 근데 돈 내야 된다 이게 과태료는 얼마고요? 500만 원. 그래서 이거 아니겠어요? 올해 시험에 나온다면 만약에 연수는 나왔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설명 같이 외우시면 되겠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잘못하면 3개월에 업무정지고 과태료는 얼마요? 500만 원. 외우셔야 됩니다. 아쉽지만 500만 원까지 외우시면 돼요. 100만 원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100만 원도 나중에 정리해 드리는데 100만 원 주로 어디와 관련됐다 했죠? 저희가 사무실
사무실과 관련됐다 했죠? 사무실과 관련된 건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100만 원의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시도지사.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하고요. 과태료가 얼마냐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저기 짜증난 거 아시는데요. 하다 보면 됩니다. 291페이지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가 있고요. 지금 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부터 또 등록관청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태료를. 자, 29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하고 협회는 과태료는 누가 할까요? 국장이. 거래정보사업자하고 협회는 국장이 관련되어 있었죠? 국장. 자격 취소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할까요? 취소와 관련된 시도지사. 연수교육 대상자 누가 합니까?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오케이.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 효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등록관청. 주위에서 세 문장이 좀 어렵긴 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버릴까요? 자, 국장이 하는 일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일은 두 개 있네요. 첫 번째, 협회에 대해서 과태료.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시도지사가 있었죠? 시도지사 관련된 게 방금 뭐가 있었죠? 자격 취소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켜야 된다 했잖아요. 연수교육. 그 다음에 등록관청. 나머지 다 등록관청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등록관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수교육은 500만 원의 과태료고요. 거래정보 사업자 이것도 5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아까? 아니었어요? 더 돼요? 500만 원 맞습니까? 500만 원. 여기셔야 될 것 같은데. 500만 원. 나중에 여는 방법 하나 우리 교재 있을 건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친구는 여기 저자는 어떻게 외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우는 방법. 이런 방법 안 써놨네 친구. 재밌다. 37페이지에 보니까 혹시 갖고 안 가주셨죠 다들? 안 가주셔도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 보니까 자격증 6개월을 금지행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리 이 일어나네. 금리빨. 네? 37조. 이거 뭐냐면 테마틱 감기. 이거 재밌나요? 그냥 이걸 외우시죠. 금리빨. 그 다음에 3월은요? 서서 확인하래. 이것도 나쁘지 않다. 좋네. 서서 확인한대. 앉아서 확인하지 말고. 어떻게 확인하라고요? 서서 확인. 이게 몇 개월? 3개월. 정의적아리에요? 3개월에 정의적아리에요. 6개월에 보니까 고용위반 거래정보 쭉 있는데 이건 보고인과 이렇게 있고요. 업무적인 보고인과. 그 다음에 3개월은 전부 정의조가 됐네요. 정의하고 관련된 건 전부 3개월이에요. 재밌는데요? 이거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정의조가 아니고 몇 개월? 3개월. 전속중개계약서 정의조가리, 확인설명 정의조가리, 거래계약서 정의조가리 이런 것들은 전부 3개월이에요. 업무정지 3개월. 자, 과태료 100만 원 있고요. 이게 보호자. 자, 이게 보자는 30만 원. 30만 원까지 이거 또 있나? 되지? 없는데? 500만 원 있어야 될 건 안지 내용 외웠다요? 작년에 저희가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거 지금 외워서는요 도저히 외워지지 않으니까 제가 다음에
정리해서 될 수 있으면 이걸로 할까요? 될 수 있으면 이걸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 36쪽에 보니까 이 친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이를 지금 전 외우는 거 아깝잖아. 결이, 허사, 이양, 업, 1- 이렇게 해놨네. 이게 더 쉬운가요? 또 입에 착착 달라붙은데 사부결격 이등 소양 업자가 이렇게 하려면 또 헷갈리시겠죠? 이건 제가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저자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정보 사업자가 있고 아무튼 이쪽에서 500만 원 이하하고 이쪽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자격정지는 뭐 두 문제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 단순 암기니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있네요. 294페이지에 부가증수권자 국장은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와 협회에서 500만 원 이하 특광시 연수교육 연수자치는 500만 원하고 100만 원. 자격 취소된 공인인사는 100만 원. 연수교육은 5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이 좀 많이 나오는데. 자, 행정형벌입니다. 행정형벌에 3-2는 진짜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3-2는 외우셔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3-2는? 그렇죠. 무부금쌍 이렇게였죠? 3-2는 무부금쌍 외웠는데 또 이게 마음에 안 드신 분이 이 친구 여기 이 저자 보시면 이분은 허무증직투 이렇게 했네요. 그냥 무부금쌍이라 하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외워놨는데 무부금쌍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부금쌍 찾아보죠. 295페이지에 무부금쌍에서 2번이 뭐죠? 무죠? 무등록자. 2번에 무등록자. 부가 뭡니까? 1번에 거짓 부정한의 부. 무부. 그 다음에 3번에 A에서 금지 증서인가요? 관련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그다음에 중개는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쌍방을 하는 행위. 그래서 직접 거래는 당연히 올해 좀 논란이 있다겠죠? 네. 근데 쌍방 거래는 뭐 당연히 불법이니까 그건 상관없겠습니다. 무부 금쌍 쌍 직접 거래는 물음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직쌍이라고 외우지 않았던 게 다행이죠. 저희가 이 친구는 이랬으면 직투라고 해놨잖아요. 이 친구는 아닙니다만 자, 이 저자는 직투했으니까 이 저자 바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예? 미분에 할 거예요 지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 소유권 보조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않냐. 이전 등기 하지 않아 했잖아요. 미등기. 이건 어떻게 어때? 투기 목적인데 무부 금쌍 투를 할까요? 금쌍 투? 그게 나은가요? 무부 금쌍 이름이잖아요. 쌍미 이름 이쁘잖아요. 쌍미 장미 쌍미 그런가요? 아무튼 미등기입니다. 투기행위. 그래서 무부 금쌍미는 시험 4번 나왔던 문제고요. 1-1은 다 외우시기가 좀 벅찰 텐데요. 자, 1-1은 이 친구 여기 저자는 이양 이비 정유 거금 매칭했는데 여기까지 제가 외웠던 적이 여러분하고 외웠던 것 같은데 그대로 썼던 것 같아요. 자, 보죠. 이거 자 혹시 있으면 안 가지고 계신 분 써드릴까요? 이양 쓰실래? 이걸로 외울까요 저희는? 이양 한 거니까 교재에 있으니까 1-1을 이양 느낌이 그렇죠? 이양 2B 이양 2B 그 다음에 정 유 거금 내친이래요.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다 보니까 이양하고 이비하고 서로 정을 통했대요. 거금으로 서로 맺어진 친구다 아마 이런 식인 겁니다. 이양 이비 정유 거금 내친. 제가 들어보고 이 저자 강의 들어보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양하고 이비하고 이양 이비 정 거금 매칭 이양 이비 정유 거금 매칭. 근데 이렇게만 외워가지고는 안 되겠죠? 일단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 자격증 양도 대여 이중 사무소 이비에 이가 이중 사무소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비밀 준수가 B고 거래 정보자의 정보 위반에서 우리가 정이고
그다음 개업 공인유사 아닌 유사 명칭이 유고. 그다음에 거짓 행위가 거고. 그다음 초과 금품 수수가 금이고. 그다음 중개대상물 매매업. 이건 좀 논란이 있겠다. 예가 이거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협력행위에서 협력행위 서로 친하다 이거죠? 협력이니까 이것이 아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뭐만 외우자고요? 일단 3-2 3-2만 외우시고요. 욕심내시지 마시고 3-2만 외우겠습니다. 자, 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2가 뭐라고요? 무구, 금쌍미. 그럼 저희가 그 49조 이거 있죠? 49조에 벌칙 1-1을 안 적었어요. 안 적어졌는데 이걸 할까요? 2항하고 2B가 친구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적어주시기만 합니다. 저는 이거 앞으로 이걸로 하겠습니다. 10월까지는 내년에 또 모르겠네. 자, 2항하고 누구하고요? 2B하고 뭐하고요? 정을 통해서 거금으로 돈을 주고받아서 친구를 했답니다. 거금 매칭. 2항 2B 정유 거금 매칭. 2항 2B 정유 거금 매칭. 가르치는 저도 앞에서 제가 읽고 있는 저도 짜증납니다. 이쪽 파트 오면 이거 뭔 짓거리인가 해요. 제가 이거 그냥 벌칙금 나오면 내고 말겠어. 파트가 나오면. 아무튼 이것은 좀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96쪽에 가시면 양벌 규정이 있고요. 양벌 규정입니다. 둘 다 해당된다는 거죠. 둘 다 해당되고요. 소속공인사 중개보조인 또는 그 관련된 사무실, 개업공인사도 해당되고요. 대표에도 해당되죠. 법인이라면. 또 면책 규정이 있었죠. 면책 규정에서 형벌과 관련돼서는 면책 규정이 있었습니다. 병가 처분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근데 행정 형벌하고 징역과 벌금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벌금 이상이 형벌이죠. 벌금 이상이 형벌이기 때문에 같은 형벌끼리 안 되는데 형벌하고 과태료는 가능합니다. 행정처분인 과태료 나오고 교도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도소 가서 벌금 내면서 또 뭐 징역형 뭐 이렇게 있는데요. 둘 다 할 수는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고할 수 없다 되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 위한 행정형벌인 징역과 벌금은 경고할 수 없다 되어 있고요. 징역 또는 벌금이면 둘 중 하나의 형벌을 받게 되고요. 자, 그 옆에 보시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 내용이 잘못 연결된 거 했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 한번 찾아볼까? 찾아볼 수 있나요? 이제 알아야 되겠죠? 한번 틀려보시고요.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등록증은 누가 주는 거죠? 네? 등록이요? 등록은 누가 관련되어 있죠? 등록관청이잖아요. 등록관청. 등록 취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등록관청이 해야 되겠죠? 시도지사는 여러분들 시험과 자격증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지도 그 시도지사가 합니까? 자격증 갖고 있으니까 시도지사. 자, 그래서 밑에 그 핵심 개념 이야기 보시면 그 대상자, 거래정보 사업자, 자격 지정 취소, 자격증 교관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정지가 된 거고요. 시도지사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할 수 있는. 자, 2번 문제 별표 하나 쳐놓고요. 298페이지에 별표 칩니다. 별표 치시고. 짜증나죠? 행정제의 처분의 승계 효과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시험 문제, 이건 기출문제를 나중에 두세 문제 더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려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한번 솔직히 말하면. 한번 듣고는. 자, 그렇게 하겠고요. 자, 그 옆에 보면 3번에 그 3번 문제 25회 기출문제는 쉬웠어요. 25회 기출문제는 쉬웠습니다.
이 문제는 그 25회 기출 문제는 작년에도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와서 자격정지서열하고 일정 문제는 작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고요. 자, 540쪽 가보시겠습니까? 540쪽에 가시면 540쪽에 25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100만원 나오냐 안 나오냐 저한테 여쭤보시는데요. 자, 25번 문제가 작년 100만원 과태료가 나왔잖아요. (540페이지) 25번 문제. 이거 작년에 저희가 하도 많이 외웠어요. 뭐 연수 뭐 하면서 외웠는데, 자 25번에 답은 3번이었습니다. 연수교육은 500만 원이라고 했죠? 이런 문제는 정말 모르겠죠. 찍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26번 같은 경우 자격 취소. 이 문제가 작년에 나왔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하고 해서 이제 30문제 해본 것 같습니다. 30문제. 그래서 뒤에 보시면 300페이지에 4번 문제, 5번 문제 올해 시험에 나온다겠죠? 반드시 절대 등록 취소 사유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요. 업무정지 사유. 아까 업무정지 저희가 이쪽은 이렇게 해서는 정리가 안 될 겁니다. 다음에 제가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면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음에 제가 한 장 나눠드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문제 이상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 실거래법하고 같이 연결돼서 제가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자,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이 작년 처음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중개신고에서 법이 된 저희가 작년에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데요. 308페이지에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신고에 관한 법은 2014년 1월 28날 제정돼서 2014년 7월 29일째 시행돼서 이제는 법이 됐습니다. 당당하게 법이 된 거죠. 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부동산 중개 실무라고 했잖아요. 이 과목 자체를. 그런데 지금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신법이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거 없는데요. 작년에 이 문제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원래 된다면 작년 이 문제 나왔어야 되거든요. 308페이지에 법률의 재정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신법은 한 문제, 두 문제 나옵니다. 문제 자체도 없고요. 자, 부동산거래 신고법 제1조 이 목적에서 이 법은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건투한다 이겁니다. 건투 이거 두 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전하고 투명 이 말이 나오면 어디와 관련됐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뭐였죠? 자, 14쪽 가보시겠습니다. 14쪽에 가시면 부동산 중개사법의 목적이 있죠. 이 목적과 부신법의 목적이 시험문제에서 투명만 좀 기억하시면 찾아내실 것 같은데 올해 시험에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좀 비교하라고. 작년에 문제 안 나왔다겠죠. 이건 한 번은 나와줘야죠. 한 번 출제해주고 그 뒤로는 안 나오겠죠. 자, 전문성 제고고 부동산 중개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민경제 이바지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고 308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 이거. 자, 용어의 정리가 있고요. 자, 용어 정리 한 번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있죠.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여기 선정된. 근데 이게 또 좀 바뀌었어요. 주택법이 작년에 좀 바뀌어서 올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가 있고요. 거래 당사자. 방금 말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에 대한 것으로 그 대상으로 하므로 이 법에서 말하는 거래 당사자는 결국은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하고요. 매도인과 매수인인데 이 거래 당사자 사이에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끼면 이 신고를 누가 또 해야 되겠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입니다. 신고이고요.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물 가나 다가 있죠.
도시 또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법,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건설 공급하는 주택 입주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부신법에서 신고하랍니다.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라서 등록한 사람이죠.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용어 정리를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거래 절차의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개관을 보시면 이 가격 검증 시스템과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겠다는 거죠. 이제 상가 건물과 이런 데서 매물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발표하겠다는 게 이번 종합부동산 서비스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표할 것 같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A가 B도 할 수 있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도 끼어들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대해서 신고하는데 매매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고요. 신고관청이 통보하고 또 시도지사에게 하고요. 그래서 이 신고하는 것은 주로 세금 때문에 그런 거죠. 알고 보면 세금을 투명하게 걷겠다 이런 것에 있어서 부신법이 법률이 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방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 밑줄까요? 실거래가를 작성하여 이를 시군구청장에 제출하는 방문 신고의 방법이 있으며 또한 전자문서에 인터넷 신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하는데 뭐 손잡고 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각자 알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한 경우는 개업공인사가 신고 의무가 부과돼요. 의무예요. 의무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신고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의무사항이에요. 신고 대상물이 있는데요. 이건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종합서비스법이 좀 바뀔 것 같으니까 외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계약은 오로지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되는데요. 신고 대상 매매. 그래서 자 저희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게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었잖아요. 임대차 이런 거 있는데 매매만 한다는 거 붙이겠습니다. 매매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또 뭐 다른 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신법에 관한 신고 내용은 이것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아직은 출제가 안 돼서 지금 안 외우고 있는데 워낙 이런 쪽에서 출제를 잘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신고 방법이 있었고 신고의 절차가 있었고요. 신고 절차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신고 절차에서 314쪽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공동신고 의무고요. 공동신고 1점 치겠습니다. 자, 니은번에 보시면 자 기업번에 날짜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액 거래계약의 체결 60일 이내에 미치시고요. 6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여기 세법 시간에 징그럽게 나올 거예요. 소재지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동그라미 치시고 소재지에 관할 시장 분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데 자 여기서 소재지를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 사무소라고 바꿔놓을 겁니다. 부동산 사무소라고 바꿔놓으실 거예요. 시험 문제. 부동산 사무소가 아니라 부동산 사무소에 관할 소장 등록관청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가 세금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세니 뭐 이런 거. 이번에 보시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할 때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또는이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 당사자 일방 밑줄 칩니다. 일방이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고요. 결국 공동신고의 의미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는 의미이며 신고서의 제출은 매도인이나 매수인 일방이 아무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나. 그러나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공동으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인하셔야 되겠고요. 이 단독 신고도 가능하고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에 상대방의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런 내용이죠. 자, 원래는 원칙은 공동으로 거래 계약서에 매수인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을 해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까 매도인 측이라든가 외수인 둘 중에 난 안 하겠다 하는 사람 있죠. 나 사인 안 해줄 거야. 거래인이 했는데 사인 안 해줄 거야. 이게 다른 거거든요. 거래계약서는 그 신고니까요. 신고 난 않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인이 난 신고하지 않겠다. 거래는 당사자끼리 이루어졌는데 신고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의무사항이잖아요. 이게 신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수인 알았다. 나 혼자 하겠다 이거죠. 나 혼자 서명하고 나 혼자 뭐하고요?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하고 가서 신고하면 되겠다 이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사인해달라 했더니 신고하기 위해서 사인하려고 했더니 난 안 해줄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나타나겠죠? 정부에서 세무서에서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에 상대방의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거부하는 경우가 이제 2번 나왔네요. 거부. 어디서 한번 거부했었는데 그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에서 그 권리를 이전하는 자가 대상물의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라 했더니 안 해준 적 있었죠. 그러다고 이 경우에 사유서 이거죠. 사유서를 작성하고 사유를 작성해서 등록관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신고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증 제시하고요. 이건 당연하죠. 신고인은 신분증 가서 제시해야 되겠죠. 신분증, 운전면허 이런 게 있고요. 대리인에 의한 신고 대행이 가능하다고 별표칩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 대행 별표 치시고요. 방문 신고에 한한다 치시고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신고 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신고서의 제출 문서를 대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한 자는 신분증명서를 등록관청에 보여주고 다음에 서를 준비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먼저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에 있는 위임장을 들고 대리 신고하시면 되겠고요. 니은번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당사자의 거래 신분증명서 사본에 밑줄 치시고 신분증명서 사본인데 인감증명서 사본이라고 나올 거예요. 인감증명서 사본까지 필요 없습니다. 대리인에 대한 신고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신고 왜 하냐면요. 세금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세금 받으면 주관 입장에서 대리인 찾아왔어요. 근데 대리인의 요건을 간단하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복잡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네? 간단하게 신고만 해주면 세금 부과할 거니까요. 그래서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대리해주겠다 이겁니다. 인감증명서까지. 인감증명 복잡하잖아요. 인감증명서 사본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왜 신분증 사본만도 가능한지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본입니다. 인감증명서 사본이 아니에요. 자, 인감증명서 한 번에서 나왔죠? 인감증명서 어디 한 번 나왔는데? 네? 아, 매매계약서에서 인감증명서 있었네? 아, 그랬어요?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필요합니까? 필요하겠네. 대리인 필요. 네? 대리인. 아, 대리인 필요합니까? 인감증명서 여러분들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건 있었는데 인장 등록 아닙니까? 법인의 인장 등록에서 혹시 그래서 그런 가서 비슷한 게 있었죠? 네, 인감 기억이 안 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명서 사본이고요. 시험에 나온다면 인감증명서랑 하면 풀립니다. 개업공인사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개업공인사 자, 개업공인사 신고해야 돼.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내년 여러분들이 업무시잖아요. 이건 저보다 여러분 계신 분들 잘하실 것 같은데. 개업공인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자, 밑줄 끊고요. 자, 누가 끼어들었죠 이때는? 자, 여러분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끼리는 이렇게 공동으로 하고 또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가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하고 했어요. 이 경우에 누가 신고할까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라 이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고요. 신고할 때는 벌칙도 있습니다. 자, 서명 날인 의무가 없으며 자, 이 경우는 거래 당사자는 아무런 신고 의무가 없으며 끊고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이 누물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개업공인사가 하시면 되겠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이 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고요. 개업공인사가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사가 둘 다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신분증 제시 의무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고, 인증 맞죠? 인증 밑줄 칩니다. 인증이 뒤에서 보증과 관련 경공에서 한번 떠나오거든요. 전자인증이 가능하다는 거, 직접 방문은 아니고요. 그다음 소속공인중개사에서는 신고 대행은 방문 신고에 밑줄 치고요. 앞에서 우리가 대리인의 당사자에 의한 대리인의 경우에도 방문 신고했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 대행이 가능한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가서 신고하시라고요. 방문 신고에 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분증명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주의해 보시니까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유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다. 생략 많이 해주고 있는 거죠? 세금 받으려고. 자, 신고 내용 검증하고요. 보안명령 자료 제출권이 있고 거래대금 증명 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아, 끝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정신고까지 숫자가 안 보여. 1분만 저희 시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19페이지. 319페이지. 정정신청 있죠? 별표 씁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 아이, 짜증나죠? 정정신청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319페이지, 변경신고 단 페이지 있죠? 별표 쓰시고요. 아무튼 시험에 나옵니다. 두 개 구분하라고. 구분하는 거 나중에 한번 다시 하는데요. 돈과 관련되어 있으면 변경신고고요. 나머지 정정신청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구분